네, 팩트 체크의 달인 목격자 K 모셨는데 오늘도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예. 자, 오늘 어떤 겁니까?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를 재판에서 아주 주된 이슈로서 다루고자 하는 뭐 선전포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완전 선전포고. 예. 쫙 글에도 나왔고 뭐 담화문도 나왔고 이미. 그렇죠. 이미 지금 사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 대통령 이제 체포라는 그 만행이 있기 전에도 사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어요. 예. 거기에 부정선거가 주된 이유였다. 그 계엄령 썼고, 선포에. 정확히 그거는 분명히. 전시사변 뭐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 분명하게, 요걸 예. 명확하게 아예 공식적 문서로서 했고. 변론 자료로서 올렸고 그리고 체포 이후에는 미리 준비했던 이 미리 준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유필로 쓰신 그 내용이 굉장히 요거죠. 예. 요거. 예,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눈물 나더라고. 예, 이거 난 보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나는. 정말 그렇게 느껴질 진짜, 정도로 난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남는다 하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없어. 나머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한 어떤 대담함, 담력 그리고 용기 그리고 그리고 치밀함도 있어. 예, 치밀함도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 이 지금 긴 글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결국 사람들이 눈 꽂히는 데는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네. 부정선거 이야기.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꼭 곰곰이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네. 제가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선거 조작으로 국회의석을 계획대로 차지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유권자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눈치 보면 못할 짓들을 다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 봐도 이렇게 22번을 탄핵하고 하면은 총선 때 심판받을 걸 걱정해야 되는데 사실 총선 전에도 검사들 자기 수사한 검사들을 지금 7명인가를 탄핵을 시도했었잖아요.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이상한 행태와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딱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우리가 꽂히는 건 증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확보했다는 얘기죠. 네. 대통령이 다 확보했다. 네, 그리고 시스템도 언급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예. 자, 특정인,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특정해서 뭐 특정하지 못하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네. 사망한 시신이 지금 다수가 발견됐는데 살인범이 누군지를 못 밝혔다고 살인 사건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살인 사건은 있는데 범인을 아직 못 잡은 거지. 그런 거죠.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 범인을 못 잡은 거지. 살인 사건은 살인 사건이잖아. 시체가 있고. 표현들이 아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들이 이렇게 칼에 찔려 그런데 정상적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다. 그렇잖아요. 상흔이 지금 있는데 칼에 찔린 자국이 있고 예. 시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시체를 보고도 심지어 그 시체를 딱 봤는데 칼에 찔린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덮고 자연사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대법관들입니다. 대법관들이죠. 아직 넘기지 그리고 말아주세요.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 났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음모론을 퍼뜨리고 이러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오류의 악순환이죠. 네. 오류로 결론을 내려버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그 대법원은 예.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왜냐 같은 조직이니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각 지방선거위원장이 각 지방 판사들, 부장판사고 예. 법원장이고 예. 다 같은 조직이야. TV조선하고 조선일보하고 같은 조직보다 더 같은 조직이야. 더 정말 그 내부에서 양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나올 수가 조직이에요. 없어요. 잘리는 나왔다가는 그 카르텔에서 빠져버리면 가령 뭐 판사들은 그렇잖아요. 뭐 퇴직하고 나면은 정관 변호사 하고 싶고 그런데 확 밀려버리니까 그냥 적당히. 그리고 그런데 판사들은 잘 모르고 잘 모르기도 잘 하죠. 모르고 그냥 방어하는 몇 놈이 있고 나머지는 따라가서 그냥 군중 심리, 조직 심리에 따라가는 거고 부정선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고.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가령 있죠. 성금석 판사,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죠. 부산지법. 예. 그 판사는 자기 스스로 과거에
지역의 아마 군단이었던 것 같은데 지역의 선관위원장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랬잖아요. 정말 거기엔 말 못할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판사 내부망 글 게시판에 썼었습니다. 썼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요 표현이 너무 지금 아주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했던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천대엽이잖아요. 천대요. 천대엽이 구체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의문의 투표용지를 이미 다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정선거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한 이 어떤 뭐죠 선거 무효소송의 청구인 측이 다 지금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 봐라. 배추잎 투표지 있지 않냐, 화살표 투표지 있지 않냐, 그런 거는 우리가 깔 때마다 나왔는데 천대엽이 주관했던 그 재판에서 그게 나왔어요. 근데 천대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청구인 쪽에서 누가 그걸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그걸 특정했지 밝혀내라고 그래요.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끝. 이거예요. 정확히 이겁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 정확해요. 그 천대엽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참 이 지금도 대법관들이 카르텔 정말 무서워요. 행정처장인가 이제 행정처장 하면서 넘버 2입니다. 대법원의 넘버 2. 서부지법에서 낸 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라는 그 문장을 정말 우리가 아는 모든 법조인들 정상적인 심지어 현직 판사들까지 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괜찮다고 이야기한 주장은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그 천대엽 행정처장은 그게 주류 의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아니 주류 의견이면 적어도 현직 판사는 부담스러워도 로스쿨 교수라도 나와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없어요. 근데 주류 의견이래. 답답해. 이런 아니, 식으로. 예. 오죽하면 그 교수 6천 명 모임 있어요. 정교모라고. 네네. 거기서 부정선거 성명서도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류 의견이 뭐야? 교수들 6천 명이 주류 의견이야. 무슨 양아치들 600명이 주류 의견이야. 아니 어떻게 주류 의견은 단 한 명도 찍소리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주류 의견이 있습니까? 주류면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지금 자기랑 같은 의견이 많을 거라는 그 안정감에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이순영 판사 잘했는데 욕하지 말아라고 나오는 엄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법 카르텔이 선거 카르텔로서 그러니까요. 이 정말 더러운 추잡한 냄새들을 가리고 있는지 네. 우리가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거 이걸 경험하게 된 것도 계엄령 덕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다음이요. 자 이렇게 가짜 투표지가 엄청나게 발견됐다. 시스템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다. 이거 다 팩트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국정원에서 공식 보고서까지 나온. 예. 자 기준에 현격히 못 미치는데 시정하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시정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들 보안 점검물은 100점 주잖아요. 그런데 국정원 기준으로는 30점대입니다. 예. 이런 예. 심지어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다른데도 검증을 못하게 해요. 세상에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죠. 그런데 선관위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뭐냐?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허위 사실이다. 왜냐?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없는 거다. 저렇게만 나오면 또 그래. 그리고 저거를 얘기하는 사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민주당.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저때 선관위가. 그래서 또 민주당이 그걸 또 뭐 고발 조치하고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네네. 그럽니다. 얘네들이. 예. 아니 사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비판이 엄청나게 크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어떤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이 생겨버리니까 선관위 그거는 또 철회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잔뜩 있는데 요거 딱 집어가지고 요거는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그 공식 발표를 할 만큼의 입증을 한 적이 없거든요. 가령 가짜 투표지가 나오면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가 나오면 뭘 해야 되냐? 이건 우파 시민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런 것이 왜 생길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선관위는 그리고 그 선거 무효소송을 주재한 대법관은 뭘 해야 되냐? 포렌식을 1회 해야죠.
근데 그건 강제 안- 수사를 그건 안- 의뢰해야죠. 절대 안 하지. 강제 수사를 의뢰해야죠. 압수수색을 해야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사무총장의 이런 일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이요. 자,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면 수사 일을 해야죠. 수사에 협력해야죠. 확인해야죠. 그럼에도 은폐했다. 이건 아주 의문인 게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긴 했을까? 왜냐? 청구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청구를 만일 했다면 기각이 난 걸까? 한 번도 압수수색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팩트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참관을 했던 그 선고 무효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수사 일에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이상한 전문가 뭐 데려와가지고 그냥 대충 보고 괜찮습니다. 자기 상식엔 괜찮습니다. 의견 내는 정도. 포렌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포렌식은요, 그 잉크에 대한 성분도 다 분석 가능해요. 앱손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앱손 프린터의 롤 용지의 성분과 해당하는 우리가 발견한 투표 용지의 성분과 그리고 잉크의 성분과 인쇄 방식이라든가 도트의 어떤 그 정밀한 차이, 식별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고 아니라고 하냐고. 심지어 선관위가 발주한 종이 무게하고 실제 투표지 종이 무게가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100g하고 150g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면 100g하고 100대 150이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건 자연 오차일 수가 없습니다. 자연 오차가 아니야. 뭐 예. 때가 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종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만일 똑같은 프린터로 그런 식으로 질이 다른 종이가 들어가면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전용 용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선관위가 투표용지 발주한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발주한 게 거기에 그람 수까지 딱 해서 그 발주대로 납품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조금 차이도 아니고 100g이 150g이 그거는 다 가짜 바깥에서 쓰시는 거지. 발주한 용지가 아니라 예. 다른 데서 온 거지. 다른 그러니까요. 데서. 그러니까 그리고 선관위 해명이 과학적이면은 뭐 고개 끄덕일 수도 있어요. 뭐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데 배충립 투표지를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냐? 그 투표용지가 막판에 다시 삽입이 돼가지고 비례대표 투표지가 따로 또 같이 거기에 겹쳐서 출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무에 그걸 억지로 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스캔이 잘못된 것처럼 삐뚤어지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일단은 피하고 본다는 거야. 일단 변명만 하면은 자, 천대엽이라든가 민유숙이라든가 대법관들이 다 막아주니까 선관위는 뭐 그냥 막 그러니까요. 해명이랍시고 하면은 해명 한번 네. 들으셨죠? 자, 네, 그리고 또 못하겠습니다. 그 배충리 투표지 그 해명 정말 개소리지만 넘어간다 칠게요. 그 논리대로라면 화살표 투표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화살표 투표지는요, 우리가 뭔지 다 알아요. 2020년이라고 쓰여있던 화살표인데, 그거는 그 롤 용지의 끝단에 붙어 있는 스티커예요. 그걸 선관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프린트 될 가능성은 언제 있죠? 다시 들어가면 그 화살표가 찍혀 나옵니까? 그건 실수로 그걸 스캔하고 복사했을 때만 찍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량 사후 혼입 인쇄 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 논리적으로도 반박 가능한 그런 해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밀 검사를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로 해야지 이 의혹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걸 대통령이 정말 너무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 아주 뭐 어린 친구들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설명 복잡하게 해요.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 살해당한 시신,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자료 고소, 처벌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음모론 치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잘 설명을 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가짜 투표지 투입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지. 민주당이라고 해서 혼자 못한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못한다.
이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진 범죄다. 그 차원의 범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겠느냐? 오키나와에 있는 그 증거들이 입증하지 않을까. 99명 압송한 거, 주일 미군으로 간 거. 예. 자, 다음이요. 여기서 자백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지금 한 그림이 이 지금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딱 하시면서 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이 바로 이거다. 이게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괜찮습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저게 사실이라면 맞습니다. 개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입증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자신이 없으면 이런 글을 미리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된 거예요. 살라미 전술로 지금 하나씩 다 그쵸. 입증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입증됐어.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자, 아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살라미 전술의 대가 같아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예. 아니요. 더 계속 넘겨주세요. 예. 계속 쭉쭉쭉 넘겨주세요. 예. 예, 여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답변서로서 이거는 아주 재판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의심만 가지고는 못하죠. 네. 예, 요렇게 적시했다라는 거 의미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표현은 이렇습니다. 다음이요. 자, 선관위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신뢰할 수 없어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었다. 예, 자, 다음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분이 이거는 제가 이게 사실이다, 입증된 거다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출 수 있는 한 단서처럼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예. 잠깐 끊고 우리 맹주성 교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투쟁하시는 분인데 결정적인 걸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2부에서 하겠습니다.